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현재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포항과 영덕, 울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포항에 내려져 있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가 됐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게는 10mm에서 많게는 100mm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30도, 포항이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서는 특히 앞바다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 속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통신 광 케이블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케이블 드럼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선이 감겨있는 둥근 케이블 드럼은 무게가 400kg이 넘었는데 고정장치도 없이 가느다란 밧줄 하나로 매달아 옮기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KT 대리점 앞. 3m 높이에 매달린 커다란 케이블 드럼 옆으로 차량이 다가갑니다. 노동자들이 케이블 드럼을 싣기 위해 로프를 이용해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차량 옆에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던 노동자를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KT 협력업체 직원 50대 김모 씨가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김 씨를 덮친 케이블 드럼이 바닥에 떨어진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케이블 드럼의 무게는 417kg. 정상적인 작업 방식대로라면 굵은 와이어와 쇠고리를 걸어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용된 건 고무 타이어에 파이프를 달아 만든 임시기구와 밧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려야 정상적으로 힘을 받는데 저 밧줄 하나에 의지하기는 너무重량도 나가고. 무거운 장비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안전모를 이런 데는 들고 하면 써야 되거든요. 저분이 안전모만 썼어도 삐끄러져가지고 또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업체 측은 규격에 맞는 밧줄을 사용했고 안전장비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안전모를 다 지급을 다 합니다. 근데 작업할 때는 그걸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 동부지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지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격주로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작업자들이 안전모 착용을 하는지 이 개인 보호구 사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대구 도시철도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역 직원들이 발빠르게 응급처치를 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받아온 응급처치 교육이 위급한 상황에 힘을 발휘했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문양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로 직원들이 달려옵니다. 지난 12일 아침 8시 30분, 50대 승객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역근무 직원이 CCTV로 본 것입니다. 달려온 직원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다른 직원은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은 영상통화로 119 종합상황실의 안내를 받으며 전기 충격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이곳 역사안에서 호흡과 의식을 되찾은 승객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19 안전통화 지도가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았고 주변에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감사드립니다. 쓰러진 승객은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응급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승객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은 작년부터 마련된 응급조치 시스템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됐고 전 직원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공항을 출발해 울릉도와 독도 상공을 선회한 뒤 대구공항으로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1주년을 기념하고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홍보를 위해 광복절인 8월 15일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오전 8시 15분 50인승 소형 항공기로 대구공항을 출발해 약 2시간 동안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상공을 선회하는데 다음 달 4일까지 개인 SNS로 신청한 희망자 가운데 30명에게 시승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구와 인근 경북 주민들의 식수를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더 취수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지난달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환경부가 어제 구미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대구와 구미가 상생하고 구미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득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결정 과정에 구미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백지화 요구가 거셌습니다. 도근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평 취수작물을 대구와 나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해평 취수장이 하루 80만 톤을 취수할 수 있어서 대구에서 30만 톤을 더 가져가더라도 구미 사용량이 40만 톤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약속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번 대책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갈수기 등 문제가 생길 땐 구미에서 쓸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대구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공단 수질 오염 사고로 대구 시민의 고통이 크다며 대구 식수 문제의 절박함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수질 조사를 해보면은 COD나 BOD 기준으로 해평 취수장이나 대구 취수장이 거의 조금 낮습니다. 해평이.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톤이라도 해평 취수장에서 취수해 와야 되는 왜 절박하냐? 구미공단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구미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구역을 넓히다든지 물이 모자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도지사 동의 안 하고 구미에서 지금 현안을 한 8조 3천억 정도 건의해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구미가 굉장히 어려운데 잘 살게 되는 걸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언젠가는 환경 규제가 강화될 거라며 피해가 없을 거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팔당 대청구가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구역에서 무려 8.3배를 증가했다. 환경부 장관이 아까 눈 뜨고 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죠. 이거 계속 있습니까 이분이? 환경부는 앞으로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그 뭐 어떤 방식으로 묻는지 그게 정해진 게 있는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그럼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조차를 사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민간협의체를 꾸리려고 해요. 설명회에 앞서 구미 컨벤션 센터 앞에는 취수원 이전 반대단체와 주민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철회를 요구했고 찬성단체 주민 50여 명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받아들이자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6월에 실시한 2분기 수돗물 법정 수질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검사는 유강과 공단, 양덕 등 정수장 8곳과 형상강 복류수, 댐수 등 상수 원수 10곳,
그리고 노후 지역 수도꼭지 10곳과 일반 수도꼭지 95곳에 대해 최대 59개 항목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8개 정수장 모두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농약류와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영동 국회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 유림들도 예안 비하 발언과 관련해 오늘 단체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선언 직후인 지난 1일 고향 안동 방문을 둘러싼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을 비하하고 모멸감을 준 발언이라며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예안은 1914년 안동군에 편입돼 64년생인 이재명 지사는 안동 출신이 맞고 예안은 한국 성리학의 본향이라며 귀를 의심할 만한 개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안이 향교와 그 일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수식을 얻기까지 퇴계 이양 선생과 주림의 후예들이 쏟은 노고와 영향을 싸잡아 비하하는 것이다. 이 지사의 안동 방문을 TK 상륙 작전으로 표현한 안동 예천 지역구 김영동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함께 김영동 국회의원의 대선 기여도와 지방선거 공천을 연결시키는 듯한 최근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국민의 명령을 담아서 지역 정치를 담임해보겠다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대선 공간에서 내가 충분히 실력을 보여줬다는 분들이 시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에 동조하고 동의할 거고 응원해드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를 후퇴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지역, 시, 군, 도민의 대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방자치를 국민의힘 중앙당의 지역적 단위 정도로 전락, 후퇴시킨 발언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예안 한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유림들은 오늘 집회를 가지고 예안 비하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의원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예비군 소집 훈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은 하지 않고 1년에서 6년차 대상자 180여만 명 전원을 훈련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9년 기준 6년차 미만 예비군 중 개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을 연기시킨 사람들은 내년도에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포항에 내려져 있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가 됐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게는 10mm에서 많게는 100mm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30도, 포항이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서는 특히 앞바다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 속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엔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